이 반평화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좀 청년들이 사실상 이제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데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예전에 한 외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염원하는 정서를 가진 한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평을 한 적이 있는 거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수님 책을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앉아 계신 김지수 작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 통일을 이제 눈앞에 다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책 제목은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통일을 원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이 책이 여러분 마음에도 평화 통일의 불씨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도전, 혁신 그리고 미래의 아이콘이시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레스 컴퍼니의 대표이시자 대한민국 레저의 판도를 바꾸신 데일리 호텔의 창업자이신 신대식 대표님의 또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 이름을 대부분 처음 들으셨고 저를 처음 보실 건데 저는 기업인이고요. 이제 사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데일리 호텔이라고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저희 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7년 정도 경영을 하고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고 지금은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와는 이제 저하고 동갑 친구고 만나게 된 게 제가 정치 분야 좀 스타트업 기업을 투자를 하고 싶다. 이쪽도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터디 모임을 하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인연이 닿는 이제 정치 관련 인물로서 이제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술자리도 여러 번 하고 사실 뭐 투자를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정치란 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저한테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TV에서만 보던 이야기들을 알려준 친구고. 또 저 친구가 되게 재밌었는 게 저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거냐 여기 되게 많이 물어가지고 제가 되게 그냥 거리낌 없이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뭐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하던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뭐 저는 나는 통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근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분단 국가였고 그냥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 근데 통일이 되면 되게 기회가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순진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또 저의 생각을 되게 많이 깨우쳐주고 또 그러면서 많이 얻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저렇게 뭐랄까 저 같은 보통 사람, 저 같은 기업인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경청이 되는 친구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런 뭐 정치라는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지만 이런 분야에서 활약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자리가 저한테 너무 낯설고 어색한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너무 대단한 분들이고 대한민국 정치 이끌어가는 분들이니까 기업인이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지수 대표님은 꽤 오랫동안 지켜봐서 두 분이실 것 같은데요. 정은혜 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수 작가님이랑은 제가 2014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학생회 회장을 하고 계셨고, 그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로 가서 이제 영어로 이제 통일에 관해서 이제 강연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이제 고맙게도 함께 그 통일에 대한 문제점을 또 같이 또 고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했던 게 저와 제 남편의 알지 못했던 뮤추얼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수 작가님을 14년부터 알고 있었고 제 남편은
14년, 15년부터 김진수 작가님을 알고 있었고, 근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프로포즈 하는 날 저녁에 만나고, 네, 그리고 뭐 프로포즈를 하게 된 뭐 이런 인연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김진수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빛나기보다 본인의 주변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은 공감하실 텐데요. 결국에는 내 주변을 빛나게 하는 것이 나도 빛나고 또 내 주변도 함께 빛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아마 이 책에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이 단순히 뭐 평화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잘 되고 북한도 잘 되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 위한 그 출발점,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김진수 작가님의 가시는 길에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더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수님을 또 되게 오래 지켜봤을 분인데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한번 할게요. 네. 아 싫어? 유정주 의원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혹시 그 김진수 대표님 이번에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축사 짧게 부탁드려요. 그냥 생각해. 다음 가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김지수 위원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뭐 오고 가다가 이렇게 두고 말았지만 정확히 우리 김지수 위원님을 알게 된 거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슬로건이 도전왕 맞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뒤로 참 친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패기와 열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말 배울 게 많고, 도전 왕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출판도 하고 책도 쓴 걸 보면 더더욱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김지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도전이 언젠가는 큰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길에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지수 도전왕 파이팅입니다. 진심어린 축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책을 읽으시고 축하와 추천사를 이제 해주셨던 분들이 오늘 함께 와주셨는데요. 이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특히 출판이 처음 됐을 때 이런 추천사를 써주시고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열게 돼서 좀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님 와주셨는데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올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씨를 나름대로 많이 봐왔습니다. 고루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정치학을 배울 때 정당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시킬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 정책을 실제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걸로 배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작품이 우리 현실이 그러지를 못한 것 같다고 많이 아쉬운데, 저는 다른 면에서 우리 김지수 씨나 그동안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다 하셨다, 이렇게 그동안 봐왔습니다. 정말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어떤 비전을 생각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안을 막 찾고 하는 그 열정이 정말 저는 제가 오히려 그 감동이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고속철도 인천공항을 시작부터 전부 계획을 하고 완공때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꿈이 뭔가 하면은요, 저는 남북 종단철도 건설을
제 마지막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김진수 씨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미래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나가실 때 저는 마지막 제 힘을 한반도 종단축도 건설하는데 또 한 번 바치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에서 종단철도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실제 작년에 그 당에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숙 씨나 여기 계신 동지들이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시면서 한반도를 위한 통일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시면 저는 저 나름대로 평생 익힌 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진수 대표가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을 처음 세웠었을 때 이제 초대 강연자로서 또 이제 김세호 차관님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민주 기자님, 시사저널 기자님도 추천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줍은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지만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야말로 여기 왜 있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님이 정치에 도전하기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만나뵙게 되어서 그 이후에 그 위대한 여정들을 다 응원하며 친구로서 지켜봤고요. 그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오늘의 주인공인 이 책을 한라산에서 피땀 눈물로 써내려가는 것까지 모두 보고 응원하면서 또 감사한 기회로 추천사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통일이라는 아주 고루하고 정태적으로만 느껴졌던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가미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네, 마감 전에도 이렇게 와서 축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이런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 있을 발표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기다려오셨던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의 비전과 포부를 담은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평일에 오후 2시에 누가 저한테 2시에 부른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반차 쓰신 분도 되게 많고 직장인분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학생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쁘게 와주시고 오늘 중국에서도 와주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와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짧게 그러니까 다들 응원해 주셨으니까 짧게 저 10분만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 여기 계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분들, 경제인분들, 사회 인사분들께 비전 발표회 같은 거를 출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길.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려나 우리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면 제가 작년에 한라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연을 끊고 그 혼자서 그 통일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 통일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김정은, 핵폭탄 그리고 남북 관계 이 세 개의 키워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그 한반도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미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그리고 북한을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도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미중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북한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국내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게 유독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잠재력과 이 플랫폼의 역량을 고민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삶이 힘들고 앞으로 되게 힘든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안 했지만 이제 우리가 기회의 한반도를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 한라산에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만든 건데, 그 통합된 한반도의 경제 수준이 2050년에 일본, 독일, 프랑스 경제를 추월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정말 많이 봐서 이 장면만 그 경제 용어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그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이제 통합된 한반도의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제가 만난 와서 미래 세대들과 그리는 한반도의 꿈은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닌 세계적인 한반도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고요. 음식으로 한반도를 잇는 사람도 있었고요. 백두대간과 금강산, 설악산을 이어서 여행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반도의 철도왕, 우리 김세호 차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철도왕의 길, 우리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공간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소프트뱅크, 질 로저스 대표들이 이제 했던 말들인데요. 우리는 왜 한반도를 플랫폼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이 관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통일은 통일 비용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 한 번쯤은 이 한반도를 모두 기회로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북향민 친구를 만났었는데요. 이 친구는 통일이 별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의 음식을 먹어보는 게 통일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있는데 북한의 해산에서 오고 또 부산에 있는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남북 스타트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밥을 통해서 지금 현대백화점에서도 팝업을 하고 이렇게 문화로, 음식으로 작은 통일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한국에 세계적인 여행길을 만들면은 우리에게 되게 큰 비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병관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는 IT 강국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여행 상품들을 IT를 통해 가지고 오토라든지 아니면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신재식 대표님 그 손 한번 줘주실래요? 네, 저기 끝에 계시는데요. 신재식 대표님이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한테, 지수야, 기업인들한테 북한은 정말 기회의 공간이다 라고 새로운 시각을 또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데일리 호텔의 이제 특급 호텔을 대중화시킨 신재식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노다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제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기회의 한반도가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성을 갔는데 여기 보면은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에 가면은 이 문배우라고 해서 한반도도 술로 이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넘어가지 않아도 북한의 문화와 이런 산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줬고요. 이거는 저희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하는 많은 친구분들이 해줬는데 이 세상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는 규제 프리 도시 전체를 접경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마치 애플의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애플처럼 미래 도시에 그냥 규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모든 규제를 푸는 이런 도시를 만든다면은 오늘 온 그런 기업인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창업자분들이 이런 공간 안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잘할 수 있는 터전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이게 한반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공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국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 김세호 차관님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하루에 뜨는 항공기가 4대, 우리나라는 400대, 일본은 1200대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열리면, 정치 군사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통합됐을 경우에는 2000편에서 3000편까지 물자와 사람과 인력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 중국에서 또 와주신 그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간촌에서 온 친구도 해준 말씀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거대 자본이 또 우리한테 투자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PPT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김세훈 차관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철도를 넣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철도하면은 유로아시아로 가고 우리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북방 경제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관님과 대학생과 같이 이제 대화를 같이 시켰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결과가, 차관님은 이렇게 되게 우리의 그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과 우리의 일거리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대학생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씀은 비단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남았던 순간은 부산에서 내일로라는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면서 봤던 도시가 난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는 부산에서 내일로를 타고 평양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도시를 보고 싶고 그게 내 인생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생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 세대의 이동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륙경제 많이 아시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좋아.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앞으로 한반도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산업에 있는 스타트업과 연결하면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미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앞으로 이건 국내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기회의 한반도. 두 번째는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린 G2, 그레이트 파워 2명,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길을 열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가장 유효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셜 플랜이라는 전후 서유럽 국가에게 10몇 개 국가에게 돈을 엄청 4년, 5년 동안 퍼부어서 지금의 독일, 지금의 벨기에 이런 국가를 재건했던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도 한반도 재건 플랜 같은 마셜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북한과 남한의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건하고 세계의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설계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썼고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을 통해서 많은 2030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회의 한반도의 가능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전 앞으로 하고 싶은 게 기회의 한반도를 미래 세대에게 함께 꼭 만들고 싶은 거. 두 번째, 저는 글로벌 대한민국 넘어서는 글로벌 민주당을 만들고 싶은 GDP라고 하죠.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GDP 그 글로벌 데모크라틱 파리라고 해서 그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힘은 그 당 대표가 바뀌면 영어로 다 누가 바뀌었는지 보내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안 보내줬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많이 뚫려 있다. 저희 그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 김병관 의원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입법을 할 때 국내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을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어떤 인프라 안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법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대한민국과 글로벌 민주당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코로나19 통일 문제, 기후 문제, 이제는 하나의 국가,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국제협력을 잘 이끌어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오늘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말쯤에 그 미국 대선 주자였던 그 앤드류 양과 그리고 전 세계 가장 그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오는 그 대회 전당대회 같은 거 전당대회인데요. 그게 말하면은 그 인디펜던트
데이에 가서 미국은 어떻게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미국은 어떤 민주주의, 어떤 공정한 그 과정, 그 민주주의의 아픔과 지금 세계를 어떻게 리드하고 있나 배우는 시간으로 제가 10월에 갔다 올 예정이고요. 미국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 중국도 저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수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야 이렇게 가르는 그 피하 식별적 정치가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은 저희는 똑같이 싸우고 맨날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얘기만 할 겁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비전의 얘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경제여야 되고 그게 외교여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중국에 있는 리더십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그 미중 관계의 패권 속에서 중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미국과 중국을 같이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정치인분도 계시고 오늘 관료분도 계시고 그리고 경제인도 계시고 그리고 위원회에 있는 분들 아동안전위원회 오늘 대표님도 와주셨고 오늘 스타트업 대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대표가 와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남으셔가지고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서로 각자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G도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어제 그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If you give up, it was never your dream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말해요. 야, 통일 안 돼. 왜 이걸 잡고 있어? 제가 민주당에 같이 TF를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서 5가지 질문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Yes. 한반도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가? Yes. 한반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 No. 4번째 질문, 그러면 난 뭐를 할까? 이 꿈을, 이 한반도의 길을 여는 거를 내가 포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더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있으면서 한반도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떤 균형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질서를 마셜 플랜 그리고 우리 조셉 라이처럼 설계를 해서 남북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경제적 풍성과 우리의 이동권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는 통일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결심을 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회의 한반도는 상상과 기회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려면 한 사람의 두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정치인들과 세계적인 분들과 세계적인 정치인들과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자문하고 차관님께도 우리 유정주 의원님께도 문화를 통해서 하는 통일 박지원 위원장님에서 파이팅을 더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다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사상과 이런 프로젝트와 이런 책 쓰는 거를 뒤에서 서포트하고 해주신 우리 신재식 대표도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민망해하지 마시고 이따가 네트워킹 좀 하고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 투자 좀. 그리고 우리 정현우 우리 중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와주셨던 우리 정현우 저희 친구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까지 정치와 너까지 통일을 포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저의 꿈을 지지하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현우 우리 저희 중국에서 오신 친구분에게 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뭐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네, 뭔 얘기를 했지? 아니 저는 김지수 되게 오랫동안 봤습니다. 아까 뭐 기차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저는 김지수를 북경역에서 베이징역에서 만나서 기차를 타고 같이 하노이로 가서 라오스를 통과를 해서 그래서 라오스 북부에서 이제 나눠지는 그게 처음 만남이었고요. 그 뒤에 뭐 미국에서 고생할 때도 만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고 한국에서 만나고 여튼 저는 김지수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 정도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담아서 대신 뛸 수 있는 약간 그런 대리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지수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의 이 진심 어린 에피소드와 그리고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작가와 함께 저희 새로운 한반도를 어떻게 그려갈지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담은 발표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박지원 위원장님 어제 밤새 가서 책을 읽으셨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김지수 작가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을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작가님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작가님이 혹시 아직 못다한 말이 있으셔요? 저희가 그리고 그 뒤에 뒤풀이 장소가 조금 더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고 원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대로 집에 가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저희가 여의도 골뱅이를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의도원 가는 쪽에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여의도 골뱅이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